안녕하세요. 제가 엊그제 어떤 강의를 녹음하면서 잠깐 제가 봤던 그 크리스마스 날 이제 우리 작은 아이가 보자 그래서 봤던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 센소리 디벨롭먼트 얘기하면서 센소리 이제 그 감각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갓난장이들이 태어나서 집안을 막 기어다니거나 돌아다니거나 이럴 때 이제 아직 걸음이 완전하지 않죠.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다니고 아니면 이제 기어다니고 요렇게 아이들이 막 이제 정신없이 집안에서 움직이고 다닐 때 그때 이제 바닥을 깨끗하게 먼지가 없이 청소를 해놓는 거는 좋지만은 너무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그 어른들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단계에서 그 어린 단계에서 너무나 깨끗한 바닥에서는 아무 자극이 없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기어 다닐 때는 어때요? 아직 이 3D가 안 되잖아요. 3D가 굉장히 얇잖아요. 이제 3디멘셔널이라 그래서 이 공간이 얇아요, 아직. 그죠? 자기네가 이 고개를 들어서 볼 수 있는 게 다잖아요. 이제 기어 다니는 동안에 그럼 아이들이 거의 기어 다니면서 요 정도의 공간 안에서 이제 아이들의 그 시선이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럴 때 이 바닥이 너무 깨끗하면 어때요? 아무 자극이 없죠, 아이들한테. 아무 자극이 없고. 그런데 이제 여기가 바닥에 뭐가 막 널려져 있으면 어때요? 아이들한테는 그게 뭐예요? 만물상 같이 이 배움의 장이잖아요. 가서 만져보고, 입에 넣어도 보고, 뭐, 소리도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이제 아이들이 그래서 그 집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 영화 바비 피셔를 찾아서인가 그 영화를 잠시 얘기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도중이어가지고, 제목이 생각이 안 났었는데, 그 영화를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스크린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제가 스크린 쉐어를 하면은요, 어, 여기에서 딱 가면 이렇게 제목이 나오죠. Searching for Bobby Fischer. 그럼 이제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아마 요즘은 이렇게 하면 한국 자막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Searching for Bobby Fischer인데 이 작은 아이, 일종의 체스라는 그 우리나라 장기와 비슷한 그 놀이에 아이가 이제 야, 기프티등인 거죠. 뭐 천재, 영재 이런 것서 영재 같이 프라디지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영화예요. 그런데 굉장히 영화가 잔잔하면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봤던 게 그 전에 이제 우리 아이가 처음 체스를 막 하기 시작할 때 저희 이제 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학교 자체가 매그넷 스쿨이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체스가 굉장히 아주 파퓰러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체스를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아이를 통해 제가 바비 피셔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었고 이제 아마 아이랑 앉아가지고 이 영화를 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어른이 돼서 이제 아이와 아, 우리 작은 아이는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이제 남과 북같이 이렇게 굉장히 양극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작은 아이는 체스를 그렇게 즐기질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잔잔하게 이제는 선생님의 눈으로 영화를 아무래도 뭐를 보든 간에 엄마의 눈 아니면 선생님의 눈 물론 이제 어른의 완전 어른들의 이야기면 어른들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영화를 보면서 한번 많은 부모님들이 좀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외국 영화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제가 오늘부로 잠시 한국말이 나오는 모든 그 유튜브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걸 잠시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어요. 잠시 좀 브레이크를 갖자.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러죠? 삶에 있어서의 그 진짜와 가짜가 너무 혼돈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그리고 참 슬픈 게,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세상에서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뭐 어린 아이라 그래서 완전히 꼬맹이서부터.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세상을 인식하고 아이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중고등학교 이런 나이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살도록 키울 것인가, 제가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해요. 자주 하고, 음,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뭘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텐저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모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수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보여주는 게 특히나 이제 한 장면에서 일단은 이 두 부모가 한국에서는 참 믿기 힘든 부모님, 한국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자주 보일 수 없는 부모의 모습, 그죠?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이제 한국 같으면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가 이쪽에 재능이 있구나. 그러고 막 정신없이 이제 그쪽으로 밀겠죠. 그렇지만 이제 장기나 바둑이나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렇게 막 할 텐데, 이 부모는 특히나 이 엄마가 아이가 이 거리에 있는 장기반, 우리나라도 왜 길거리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장기 같은 거, 바둑 같은 거 많이 두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이 이제 뉴욕이 배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뭐랄까 좀 홈리스 비슷한 사람들, 특별한 이렇게 직업이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조금 그거에서 뭐 마약 중독됐다 그러고 이제 제가 보기엔 그거는 약간 이제 이그제저레이트 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아이들이 갈 곳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막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장기를 가지고 막 게임을 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내기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갈 곳이 아닌데 아이가 원하니까 엄마가 아빠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거길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보죠.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것을 알았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그런 모습에 아이를 두면서 엄마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단 아이를 봐요. 보면서 이제 결국 아이한테 이제 가자고 가자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런 이제 모습들, 아이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한 아이가 아니라 굉장히 어린 아이잖아요. 거기서 어린 아이인데 그런 아이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제 부모가 아이를 대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체스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아이한테 이제 체스를 시키게 하는데 이제 어때요? 아이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나는 게 이제 그게 아버지의 모습에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아이가 그냥 좋아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다른 아버지 어른들과 똑같이 어때요? 이제 이 1등이라는 이 이기는 거에 집착을 해서 아버지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이제 이성을 잃는데 이 아내가 아이의 엄마가 이제 아빠하고 이제 옥신각신 하면서 아버지가 이 아이가 기프트가 있다. 영재다, 천재다. 그러니까 이제 밀어줘야 되고, 결국엔 승리가 목적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할 때 이 엄마가 아니라고 아이는 디슨하다는 말을 해요. 그 디슨하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인간 성품으로서 가장 높은 찬사가 아닐까. 디슨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디슨한 사람이라는 거는 인사이드가 굉장히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도덕적이라는 꼭 의미보다는 사람에 대한 케어인 거예요. 사람에 대한 케어. 그게 디슨이라는 표현을 쓸 때 나도 잘 지키지만은 사람을 잘 지키는 거. 그런 모습을 이제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도 빤히 쳐다보면서 눈빛이 너무너무 예뻐요. 아이가 눈동자 색깔이 너무너무 예쁜 그 큰 눈을 하고 아이가 이 어른의 세계를 이렇게 쭉 이렇게 관찰하면서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른들의 역할을 보여주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한번 봤으면 이런 영화를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한 나라 안에서만 살면 그 나라의 색깔밖에 못 보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색깔밖에 못 보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의 영화나 드라마나 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인사이트를 할 수가 있죠. 그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저런 마음을 가지고 키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아이가 타고난 것들을 억지로 바꾸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거를 좀 잠시 꺼야 되겠네요.
자꾸 디스트랙트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 막 이런 걸로 달려가는 그 모습보다는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어떤 그 순수하고 그다음에 그 디스한 그 마음을 어, 지켜주는 게 또 어른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물론 아이들이 잘못되고 이럴 때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보여주지만은 그것이 아이를 막 윽박지르고 때리고 뭐 소리를 지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결국엔 이 아이가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가 되느냐? 우리는 자꾸 이제 뭐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자꾸 아이를 앞으로 어른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내 아이를. 너무 슬픈 일이죠. 지금 한국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아이들의 목표를 삼고 키우는 게 의사라 그러잖아요. 왜 아이들의 삶의 미래를 어른들이 그냥 정해주는 거잖아요. 의사가 돼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가장 평안한 게 의사밖에 없어. 꼭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6.25를 겪었던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한테 초등학교 1, 2학년 다니는 저한테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의사 아니면 교사를 해라. 학교 선생님을 해라. 의사 아니면 학교 선생님을 저보고 하라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의사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제일 좋은 직업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두 직업은 전쟁이 나도 먹고 산다. 그러니까 6.25를 어린 시절에 6.25를 겪었던 저희 아버지는 그 전쟁의 그 잔인함을 봤잖아요. 근데 전쟁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게 뭐예요? 싸움은 군인들이 하지만 결국에는 일반 민간인들은 어때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인가 가자에서 그 일어나는 일들처럼 그 사람들은 뭐 정치적인 거나 뭐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매일 부모로서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안 굶게 먹이는 거, 그죠? 그다음에 마시는 물, 먹을 수 있는 음식,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보신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전쟁이 나서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해요. 이 세상에서 잘 곳 없고 의식주 중에서 특히나 잘 곳이 없고 먹을 거 없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아주 인간의 기본의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지켜주는 게 이제 직업 돈이 정기적으로 이제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전쟁이 나면 모든 뭐 회사고 뭐고 다 문을 닫고 다 뭐 피난 가고 막 이랬던 그 시절에도 전쟁터에서조차도 가장 귀했던 게 의사와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부모들은 그 전쟁통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의사들은 뭐 이런 말을 할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필요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랬던 것처럼 이 부모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정해놓고, 근데 미래를 정해놓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 으면 좋겠다.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일도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아이들을 들들들들 어린 나이부터 막 볶잖아요. 볶아가지고 공부하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무슨 뭐, 특성화된 그 학교들을 가고 거기서 뭐 어느 대학을 가는데 거기에서 뭐 아이들 프라이드 뭐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어때? 학교 안에서도 선생님들조차도 공부로 모든 아이들을 평가를 하고 공부 잘하는 애는 무조건 선한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는 무조건 악한 아이 이런 식으로 무의식에서 저는 나오는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과거가 오늘의 생각과 오늘의 행동을 결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자기가 살아온 인생만큼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계속 매스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우리의 상식으로 머리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수치심을 못 느끼잖아요. 수치심을 못 느끼고 자기 이야기를 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이 세상의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검찰 얘기를 하면 선과 악으로 딱 구분이 되잖아.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안 저지른 사람. 이런 잣대로 사람을 보면 어때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이분법이잖아요. 그래서 범죄 안 저지른 사람은 착한 사람, 범죄 저지른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딱 가불면 그 범죄를 저지르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게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시멘틱스가 있잖아요. 프래그매틱스도 있고 그 많은 것들이 거기에 있지만 그 모든 거를 제하고 뭐만 보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과 결론만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이 관점 하에서 제가 그전에도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부모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부모들, 그 사람들이 밖에서 만난 그 수많은 선생님들, 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사고와 믿음과 이런 것들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물론 가지고 태어난 성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선악설, 선선설 이야기할 때처럼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많은 것들이 우리도 이 바비 피셔, Searching for 바비 피셔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 아버지 같이 처음에는 아이에게 그런 어떤 그런 거를 보면서 아이를 도와줬지만은 아이에게 이제 아버지로서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팍 돌아서 뭐가 돼요? 이 아이가 아이에게 목표를 정해놓고 이 아이가 게임에서 이겨가지고 자꾸 이제 유명해지고 이제 자꾸 올라가고 이런 쪽으로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그걸 깬 거죠. 그래서 아이의 디센시를, 아이의 그 성품을 굉장히 인간을 사랑하고 선한 그 마음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 그러면 어때요? 만일에 아버지이지만 생물학적 아버지이지만 네가 그런 아이의 그 고결함을 네가 망치면 내가 아이를 데리고 떠날 거라고 이렇게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아직 아이는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이 지켜야 되는데 이 아이가 타고난 그 성품 그러니까 굉장히 예쁜 모습이잖아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근데 그 모습이 아이가 마지막에 굉장히 큰 게임에서 체스에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상대 자기가 그 아이가 너무 잘하는 상대방 아이가 너무 잘하는 아이여서 이 아이가 나름대로의 슬럼프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하고 아직 게임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아이의 아우라에 질려서 아이가 겁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슬럼프를 조금 나름대로 겪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와 결국에는 앉아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결국엔 마지막 순간이 돼서 이제 이 아이가 아 내가 이기겠구나 하고 결정이 난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 같이 무승부를 해서 여기서 스탑하자 그러잖아요. 왜? 그 아이가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이길 거니까. 근데 같이 무승부로 하고 그러면 너랑 나랑 같이 1등을 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 이러면서 제안을 하는 건 뭐예요? 그 아이가 여태까지 승승장구하면서 그동안 1등만 해오면서 했던 그 상대방의 아이를 배려하는 거죠. 그 아이가 받을 상처를. 왜? 자기도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 상처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같이 제안하는 그 어린아이인데도 너무너무 어린아이인데도 그걸 먼저 제안을 해요. 하니까 상대방이 이제 거절을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게임을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이기죠. 이기면서 이제 그 친구랑 같이 다른 친구, 항상 아버지한테 들들들들 볶이는 푸시를 받는 그 다른 친구랑 같이 두 아이가 정말 너무 어린 아이들인 거예요. 그 두 아이가 대화를 하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뒷모습에서 이제 그 영화가 끝나는데 부모로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영화에서는 이제 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인생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그런 어떤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그리고 성공과 잘하면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서조차도 그 많은 고민과 그러면서 바비 피셔가 왜 사라졌을까를 사람들이 추측을 하면서 그럼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탑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의 외로움을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로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두려움도 있죠. 왜냐하면 언젠가 누군가가 자기를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어내는 것이 결국엔 이제 우리가 멘탈 하는 거 멘탈 아니에요. 그러니까 멘탈이 뭐예요? 정신적인 거잖아요. 정신적이면서도 정서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인드의 그 정서적인 거가 얼마큼 강하느냐, 강하지 못하느냐, 이런 건데, 결국엔 어때요? 내가 그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누군가가 한 사람만 있으면 결국에는 나의 그런 모습을 그 고통스러운 모습인데 결국 누가 겪어 나가야 돼요? 내가 겪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제가 60년 가까이를 살아보니까 내가 겪어 나가는 거예요. 결국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인데 나 홀로의 게임인데 결국엔 뭐예요? 그때 나 홀로의 게임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외로움과 그 불안함과 그 어떻게 보면 서러움과 이런 것들을 옆에서 묵묵히 알고 옆에서 있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결국에는 그걸 이겨나가고 이제 견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면, 좋은 사람으로 잘 키우면 아이 주변에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가짜들이 많은 게 아니라 진짜 내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좋아하는 사람. 그죠? 내 아이의 그 디스한 마음을 보고 그 선한 마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여기서 나오는 그, 아이의 엄마처럼, 그, 아이의 엄마, 지금 주인공 아이의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그거를 보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거를 지켜주고, 그죠? 근데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제 이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 나는 정말로 내 아이의 모습을, 진짜의 내 아이의 모습을 아는지, 특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아이들한테 집착하게 되고, 이제 참 이해가 안 가요. 요즘은 왜 옛날에는 오히려 이제 굉장히 가난했고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러는 게 좀 이해는 갔는데 왜 요즘에는 우리가 모든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세상이 다 아는 아니면은 내 아이를 자꾸 탑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지 뭐가 불안해서 부모님들이 그러는지 당신이 뭐를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지 그거는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그런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한번 내 아이를 내가 진짜 내 아이의 색깔 내 아이가 가지거나 태어난 재능이라든지 뭐 내 아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내 아이가 한 사람으로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인가를 잘 아시는지를 한번 지켜봐 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그 전에 노트 적는 얘기도 했지만 한번 잘 보세요. 보면서 수도 없이 저도 이제 큰아이가 지금 이제 30살이고 작은 아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작은 아이가 이제 26살이 됐는데 아니죠. 25살이 됐구나. 근데 두 아이가 5살 차이니까 이렇게 되지만은 지금 30살, 25살 아이들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굉장히 어른이지만은 지금도 저는 그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는 거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이제 가- 아이가 얘기를 하면 듣고 이런 거는 하지만은 여전히 아이들은 어때요? 그 아이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둘째 아이는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의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큰아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자기가 이제 다른 일로 옮길 거라고 이 일이 끝나면 다른 일로 옮길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 끊임없이 삶에서 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길을 만들어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걱정보다는 어, 이제 걱정은 돈 걱정만 있죠. 네, 돈이 아닌 한은 뭐 두 아이다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미 이제 나갔으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아이들이 그냥 좀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재미는 어때요? 밖에서 막 친구들과의 재미가 아니라 그 재미는 자기 자신과의 재미거든요.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뿌듯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내가 재밌어지잖아요. 그죠? 의미 있는 결국엔 내 일에 의미를 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내 일에 의미를 갖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어지고 삶이 사는 게 즐거워지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밖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누군가가 내 욕을 하고 다녀도 그 아픔이 그렇게 크지를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고 있고 내가 좋은 선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많이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은 것들이 어때요? 내 스스로가 셀프 시큐리티라고 그러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시큐리티거든요. 안전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약하면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아이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으로서 할 일은 그런 일이지 아이를 무엇을 만드는가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건 아이의 선택이잖아요. 아이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는 아이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그만큼 어리지만은 그렇게 길러내는 일에 있어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 꼭 한번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그 모습에서도 상당히 많은 거를 시사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